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개체군의 상호작용도 배웠기 때문에 그 파트와 함께 이제 중복해서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체종들이죠. 서로 다른 종들이 여러 개가 모인 집단을 군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종들 간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경쟁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쟁 같은 경우는 우리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치는 우리 종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생태적 지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먹이의 지위, 그 다음에 공간의 지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먹이와 공간이 서로 많이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서로 경쟁이 심해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죽는 종들도 존재할 수가 있다. 뭐 죽는다기보다는 멸종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멸종하는 종들도 볼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경쟁 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굉장히 유사한,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두 개체군의 먹이와 생활 공간을 두고서 서로 싸우는 작용들을 우리는 경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경쟁을 붙였을 때 두 종들이 싸웠어요. 경쟁을 한 결과 어떤 한 종이 확 죽어버리고 다 죽어서 멸종해버리고 나머지 한 종만 남게 되면 그 결과를 우리는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 우리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개체군 사이에서 경쟁을 한 결과 이제 공존하지 않고 이제 오로지 한 종만 살아남고 나머지 한 종은 다 지역에서 사라져버리는 원리를 우리는 경쟁 베타 원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교재 여기 기생 아래쪽에 그래프도 존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경쟁이요. 가장 많이 겹쳐지는 개체군들의 지위가 많이 겹쳐지는 개체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경쟁이고 이제 한쪽이 다 사라지면 경쟁 베타의 원리다. 이 사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서. 얘네들은 나눠서 사는 거죠. 서로 생태적 지위가 겹쳐지니까 최대한 경쟁을 좀 안 하고자, 피하고자 이제 서로 먹이 지위라던가 아니면은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분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 위쪽에 있는 경쟁이랑 분서랑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생태계의 지위가 이제 많이 겹쳐지는 것은 조금 더 많이 겹쳐지는 건 경쟁, 그 다음에 조금 덜 겹쳐지는 건 분서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타협이 가능한 상태가 바로 분서이다. 자, 그래서 비슷한 두 개체가 이제 경쟁을 피하고자 이제 먹이라던가 아니면 공간을 다르게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분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한 나무에도 여러 종의 새들이 존재하죠. 그랬을 때 이 새들이 같이 나무 꼭대기에 다 몰려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나무 꼭대기에 살고 어디는 중간층에 살고 어디는 하층에 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활 공간을 분리한다던가 아니면 먹이를 분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 경쟁을 피하기 위한 분서가 존재한다. 자, 이 분서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개체군에서 텃새와 같이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텃새도 자신의 공간 영역을 딱 결정을 하고 남들이 못 오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텃새 혹은 세력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세력권이나 텃새 같은 경우는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종들 사이에서 싸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나의 개체가 자신의 영역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분서 같은 경우는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이죠. 완전히 다른 종을 배척하고 경쟁에서 피하고자 이제 완전히 다른 종들끼리 서로 공간과 먹이를 분리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포식과 피식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먹고 먹히는 관계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개체군의 뭐 상호작용이라던가 주기적 변동을 통해서도 이미 본 적이 있는데, 자, 포식과 피식자 두 종이 있을 것이고 그 두 종 사이에서 포식 피식 관계가 존재함으로써 이제 피식자의 개체수의 증감에 따라서 포식자의 이제 증감도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포식 피식 관계다.
관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개체군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이고 그다음에 두 개체군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데 누가 먼저 변동을 하게 되냐면 피식자가 먼저 변동을 하게 되면 이제 뒤따라서 피식자의 그 개체량에 따라서 포식자의 개체량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생과 기생이 있어요. 자, 공생 같은 경우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공생. 그 다음에 기생은 이제 한 놈이 다른 한 놈에 딱 들러붙어서 쪽쪽 빨아먹고 손해를 입히면서 살아가는 게 기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공생부터 얘기를 해보면 공생은 두 가지 종류. 상리공생과 편리공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상리공생, 편리공생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리는 두 개체군이 있었을 때 이 둘 다 이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상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콩과 식물과 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데 자, 콩과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있죠. 콩과 식물 뿌리 쪽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같이 공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얘가 질소를 고정해줘서 질소를 콩과 식물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공생의 관계죠. 또 하나 콩과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양분을 자신이 광합성을 하면서 양분이 얻게 되죠. 그 양분을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주게 되면서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제 상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혹은 뭐 개미랑 진딧물이가 이제 대표적인 상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개미가 천적으로부터 진딧물의 천적으로부터 이제 도와주면 보호를 도와주면 이제 진딧물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달달한 진액이 나오게 되죠. 달달한 진액을 이제 개미한테 주게 됨으로써 개미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 상리공생 관계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편리공생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개체, 두 개체가 있는데 하나의 개체는 이 나머지 개체한테 이제 딱 붙어가지고 이득을 얻어요. 대신 이제 나머지 개체들은 뭐 손해를 보지도 않고 이득을 얻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상태, 그런 일정한 상태가 되는 관계를 우리는 편리공생이라고 얘기하자. 자, 한 개체군은 이득을 얻지만 다른 개체군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상리공생이다. 대표적으로 빨판상어랑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 등에 빨판상어가 들러붙어가지고 살죠. 그랬을 때 이 빨판상어가 거북이 등에 있는 이끼라던가 여러 가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거북이는 빨판상어가 있던 빨판상어가 없던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자신 그대로를 살아간단 말이죠. 손해와 이익이 전혀 없는 관계. 그래서 한쪽만 이익, 나머지는 전혀 손해나 이득이 없는 관계를 우리는 편리공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상리공생은 두 개체군이 이득과 이득을 얻는 반면에 이제 편리공생 같은 경우는 이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혀 이득이나 손해가 없는 관계가 바로 편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 다음 뒤이어서 이제 기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생은 이제 한 두 개체군이 있었을 때 다른 한 개체군이 나머지 한 개체군에 들러붙어서 손해를 입히면서 자신은 이득을 얻어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기생을 하는 개체군 같은 경우는 이득을 얻는 거죠. 대신 이제 그 숙주가 되는 애들은 손해를 얻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손해를 얻게 되는 이런 관계가 이제 기생 관계이다. 자,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 살면서 자신은 이익을 얻지만 개체군에 붙어 사는 그 숙주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런 개체군은 손해를 보는 관계가 바로 기생 관계이다. 서로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이 서로 손해와 이득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혹은 예에서 보고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기생은 당연히 기생충이 대표적이겠죠. 이제 숙주 몸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고 그 다음에 숙주한테는 나쁜 해를 끼치는 게 바로 기생충, 기생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집의 상호작용은 이렇게 크게는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4가지에서 6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 6가지들은 대표적인 예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 예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상호작용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 배양을 한 개체들이 이렇게 B종과 A종이 있어요. 얘네들이 생존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생존 곡선이 S자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생존 곡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쪽 단원에서 이미 공부한 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한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S자를 그리는 이유는, 자,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요만큼의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환경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환경 저항에 의해서 S자 곡선이 실제적으로 생존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각각 단독 배양을 하면 A종이든 B종이든 이 정도의 개체량을 갖게 된대요. 그런데 경쟁 관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얘네 둘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서로 손해를 받겠죠. 그래서 개체수들이 약간씩은 줄어들게 돼요. A종도 약간 부분 줄어들게 되고요. B종도 약간 부분 줄어들게 돼요. 자, 원래는 요런 모습이었고 요런 모습이었는데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경쟁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경쟁. 혹은 이제 경쟁 중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 어떤 형태의 모양이 그려지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B종 이렇게 올라가다가 개체수가 증가를 하다가 완전히 감소해서 개체수가 바닥을 찍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0. 자, 개체수가 하나의 두 종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하나의 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원리,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경쟁 베타의 원리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무조건 사라져야지만이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경쟁 관계에서 약간 부분의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경쟁 베타의 원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 종이 사라져야지만이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의 그래프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상리 공생 혹은 뭐 편리 공생, 그 다음에 기생까지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공생 같은 경우는 서로 이득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리 공생은 이제 서로 이득과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점선의 개체수를 이제 단독 배양했을 때는 이런 점선의 개체수를 갖게 되는데 서로 같이 혼합 배양함으로써 상리 공생을 갖게 되고 이득과 이득을 얻어서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약간씩 두 종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상리공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편리공생도 존재할 수 있죠. 편리공생 같은 경우는 한 개체종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나머지 한 종만 이득을 받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있었을 때 한 종은 증가를 하고 한 종은 그냥 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 점선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편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위쪽에 A종이 증가할 수도 있고 B종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대신 나머지 한 종, 그 나머지 한 종은 이제 변함이 없는 것이 편리공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하나 더해서 기생으로 한번 볼게요. 자, 기생 같은 경우는 한 놈이 붙어가지고 손해를 입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B종이 이제 기생하는 종이다라고 한다면 이 B종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해야 돼요. 원래 점선의 개체수에서 단독 배양했을 때의 개체수보다 혼합 배양했을 때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 이제 숙주가 될 수 있는 A종 같은 경우는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손해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한 종은 감소하는 관계가 바로 기생관계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식과 피식, 얘네들은 서로 포식과 피식 관계 중에서 이제 피식자죠. 피식자의 개체수가 달라지면 포식자의 개체수가 뒤따라서 변화하게 되면서 주기적 변동을 갖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포식과 피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분서가 있었죠. 자, 분서 같은 경우는 서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의 손해를 갖고 이제 서로 분리돼서 살아가는 애들을 우리는 분서라고 얘기를 해요. 분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표현한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의 이런 단독 배양했을 때 개체수보다 약간씩 줄어들어서 B종은 요만큼, A종은 요만큼, 요런 상태가 이제 분서의 상태. 경쟁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변화폭이 크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경쟁 베타의 원리처럼 사라지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 종 A와 B를 혼합 배양할 때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나의 기억이나 아니면 니은 중에 하나이며 기억과 니은은 여기 써 있어요. 경쟁이나 아니면 상리 공생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여기 가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K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K가 단독 배양했을 때의 개체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가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원래 단독 배양을 했을 때에는 B든 A든 이 K의 양만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합 배양을 했더니 개체수가 증가,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로 개체수가 증가하였죠. 두 개체수가 둘 다 이득을 얻게 되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공생 중에 상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억과 니은 중에서 상리공생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상리공생 같은 경우는 플러스 종이고 그 다음에 종 하나와 종 두 개가 둘 다 플러스와 플러스 이익의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기억이 바로 상리공생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가 여기에 써 있듯이 경쟁의 관계입니다. 경쟁.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개가 서로 생태적 지위가 겹쳐지게 됨으로써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싸우게 되면 어느 한쪽이라도 약간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손해와 손해를 보는 관계, 우리 경쟁 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선지로 가게 되는 거죠. 기억. 가에서는 A와 B 모두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 개체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렇게 우리 S자 곡선을 갖게 되는 모습들 무조건 환경 저항을 받기 때문이죠. 만약에 말도 안 되게 가상의 개체들이 있고 걔네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개체 숫자가 되겠죠. 걔네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얘네들을 제2자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2자 곡선을 갖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는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개체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점점점 환경 저항이 커지게 됨으로써 S자 곡선을 갖게 되죠. 모든 개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환경 저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지우고 그 다음 니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한번 가보면 가에서 A와 B의 상호작용은 기억이다 그랬는데 기억이 상리공생이고 얘네 둘 다 상리공생이기 때문에 맞는 말. 자, 생태적 지위가 같은 두 종 사이에서 니은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지위가 같아 버리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먹이를 향해서 그 다음에 공간을 향해서. 그래서 이 공간과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관계가 일어날 수가 있겠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서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종 1과 2를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 같은 경우는 개체군 B가 있고 그 다음에 개체군 A가 있는데 이 개체군 A와 B가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는 이렇게 기억이 바로 상호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 개체군 B 내에서 개체들이 각각 존재하죠. 얘네들은 서로 같은 종. 개체군 A와 B는 서로 다른 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개체군 B 안에 들어가 있는 개체들은 서로 같은 종이 된다. 자, 그러면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이 니은의 관계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개체군 A와 B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억의 상호작용을 이제 군집 내 상호작용,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나에서는 지금 단독 배양했을 때가 점선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점선의 모습으로 단독 배양을 하다가 혼합 배양을 했더니 종 1도 그 다음에 종 2도 모두 다 이제 개체들이 증가를 했다. 둘 다 이득을 받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리공생 관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리공생은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지금 가와 함께 연결을 시켜보면 기억의 관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상호작용이다. 네, 맞아요. 이건 군집 내 상호작용, 니은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 자, 나에서 1을 단독 배양했을 때 생장 곡선은 S자형이다. 네, 환경 저항을 받으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개체들은 다 이제 S자 곡선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1과 2를 혼합 배양을 했을 때 서로 상호관계는 니은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상리 공생이며 군집 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 해당한다.
성장한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생식물이에요. A와 B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자, 그린 가에서 A를 기역이라고 하는 인공 연못에다가 키웠고요. 그 다음에 B를 내은에 각각 심어서 키웠습니다. 서로 단독으로 살게 했다라는 거죠. 키웠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의 결과.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A와 B를 디귿에서 혼합해서 키웠대요. 그러면 이것은 혼합의 결과. 경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단독적으로 키웠을 때 A 같은 경우는 수심 얕은 곳에서부터 수심 깊은 곳까지 한 70, 80 그 정도까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수심 전역에서 살고 있어요. 얕은 곳에서부터 그 다음에 100m 더 이하까지도 전역에서 살고 있다. 단독으로 키웠을 땐 이러한데 혼합으로 키웠더니 A의 수심, 얘네들이 살아가는 영역은 변함이 없지만 B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이 사라져 버렸죠. 이런 게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수심 더 깊숙한 곳으로 얘네들이 쫓겨난 거예요. 자, 쫓겨났다가 이제 요 수심이 깊은 곳까지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선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B가 서식하는 수심의 범위는 가가 나보다 넓다 그랬는데 가에서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다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넓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쫓겨났으니까 좁죠. 그래서 가가 더 넓다라는 말이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1에서 A가 생존하지 못한 것은 여기에서 생존하지 못했대요. A가. 자, 얘 같은 경우는 혼합을 하든 단독을 하든 어차피 살지 못하는 수심이죠. A는 얕은 곳에서만 사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수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1에서는 못 사는 거죠. 자, 경쟁 베타의 결과가 아니라 수심이 깊어서이다. 자, 나에서 A와 B의 한 개체군을 이룬다 그랬는데 한 개체군이 아니죠. 각각 경쟁을 해서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면서 A가 이겨서 수심 얕은 곳에서 주로 장악하고 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조금 쫓겨나서 아래쪽에서 살고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 개체군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되어서 이제 분리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역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